A lot of people were surprised when they found out that you've been signing your name as Champ 2011. How did that come about? I believe in the law of attraction, and I believe that that you can speak things into existence. And I believe that when you know where you're going and you know what you want, the universe has a way of stepping aside for you. And me signing my signature with Champion 2011 on it, it can't hurt me. It can't hurt me. It could only help me to believe it even more, So, when UFC 200 rolls around, and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to be 9 years from now, 10 years from now? I'm hoping to be a champion. Yeah. I'm hoping to be a champion. I'm believing that I'll be a champion. To the body, and it is all over! John Jones is the youngest champion in UFC history! I used to meditate a lot. Now I'm more big into visualization. When did you used to meditate? Around 2010, 2011, I went through this huge spiritual thing where I became obsessed with the power of the mind. I got into it deep, like really deep, just meditation, visualization, and just realizing how powerful our minds actually are, like how we really do paint our world with our thoughts and our level of self-belief. So I took myself from being very average-minded to actually believing that I was the shit, and believing that I could be the shit and that I could be the GOAT and be the greatest and never lose. Into, like, I took myself to a different place mentally, and a lot of it came from mental practice and meditation and visualization and just seeking knowledge from people who are strong believers, guys like Les Brown and Tony Robbins and guys like that. I just became really obsessed with just learning about the power of the mind. So I used to meditate.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재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웬 잠재의식, 무의식, 마인드 이런 얘기 하느냐, 뚱딴지 같은 얘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UFC 선수 존 존스라는 선수에게서 그 선수가 이제 잠재의식과 어떤 무의식을, 마인드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영감을 받아서 제가 생각해왔던 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좀 일리가 있는지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목표를 세우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이제 달성할 때까지 해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은 좀 포기를 한다든지, 어려운 일이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생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진정한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뭐 하기 좋아하는 것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요리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처럼 스포츠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서를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일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일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녀와서든 퇴근을 하고서든 진짜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하고 싶어서 하게 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저의 얘기를 들면은 운동을 꾸역꾸역 어떻게든 일주일에 4번, 5번 이상은 나갑니다.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얘기를 들면은 게임은 하지 말라고 해도 진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그 PC방이 문 여는 시간에 나가서 청소년 제한 걸릴 때까지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이렇듯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진정한 진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생기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현실에 제약이 생겨도 끝까지 계속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창한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닐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엄청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면 계속 생각나겠죠. 계속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결국은 진짜 힘든 현실의 일이 있어도 계속 그 목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표출할 방법을 찾아낼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예전에 멋있는 몸을 만드는 게, 몸 관리를 하는 게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하기 싫은데도 자꾸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닌데 난 진짜 맨날 목표 세웠는데 안 되더라. 나 좋은 회사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성적 잘 받고 싶었는데 안 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내 목표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부모님에게 주입받아서
그렇게 생긴 목표인지 전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좋은 대기업이 내 인생에 뭔가 영감을 주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기업이라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성적을 잘 받아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진짜 진정으로 원하고 그리는 게 있지 않다면은 정말 잘해야 될 간절한 이유? 뭐 그런 게 없다면은 저는 정말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의대 열풍 같은 것만 봐도 사실 의대에 정말 뜻이 가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좋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초등학생들 뭐 7살, 6살짜리 아이도 의대 입시반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뭔가를 알아서 자신이 그려서 하는 걸까요? 그냥 아니면 부모님이나 사회가 이게 제일 좋은 길이야. 이게 제일 살기 좋아서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골똘하게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내가 가슴 속에서 뭔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한번 추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운전하고 가실 때, 걸어가실 때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를 계속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다면 저는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신의 그런 꿈과 성공한 모습을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의 힘을 활용해서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뚜렷하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냥 마인드에 아주 심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잠재의식에 관해서 그런 거는 뭐야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너 증명된 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영감을 받았던 게 UFC 선수 중에 존 존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존스가 말하는 Power of Mind란 본인이 직접 Power of Mind, Law of Attraction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존스가 말하는 Power of Mind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상하는 대로 내가 마음속에서 생생한 이미지, Visualization, 시각화를 통해서 생생한 이미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그날의 기분은 어떤지 뭐 내가 주먹을 이렇게 날리고 막 내가 뭐 그때 내가 올라갈 때 그런 뭐 무대 촉감은 어떤지 이런 걸 생생하게 생각하는 게 시각화예요. 그 시각화를 하고 또 메디테이션 명상을 통해서 좀 그런 집중의 상태를 통해서 마인드를 항상 유지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이어진다. Law of Attraction이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믿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물리적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마인드의 힘이 우리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뭐 이런 양자역학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우주 뭐 상대성 이론, 우주 이런 개념까지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 이론에 대한 어떤 나름의 근거들이 많고 이 마인드의 힘을 사용해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이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들이 고유한 진동이 있는데 우리는 이 뇌가 어떤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어떤 고유한 특정 주파수, 원자의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정말 깊은 뭔가 이런 명상 상태에서 마인드로 상상하고 원하고 그리다 보면은 그 주파수를 끌어당기게 되고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다 이런 말인데요. 정말 그걸 통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참 많고 그것이 좀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존스라는 그런 무자비한 선수도 악동 같은 선수도 그 파워 오브 마인드를 믿는다는 게 결국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는 게 저에게는 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런 마인드의 힘과 어떤 상상력의 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본인의 믿음과 어떤 상상을 통해서 대단한 발명을 하기도 하고요. 대단한 새로운 아이디어, 천재적인 사업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존 존스라는 선수가 사실 뭐 논란은 많은 선수인데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많이 달성한 선수입니다. 뭐 최연소 챔피언이기도 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타이틀 방어를 하기도 했고 헤비급으로 월장에서 챔피언을 따기도 했고요. 그 방법과 어떤 인성에 대한 문제는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선수가 달성한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존 존스 말고도 코너 맥그리거라는 선수도 있는데 UFC보다 큰 선수가 코너 맥그리거입니다. 그 정도로 UFC를 오히려 흥행시킨 선수인데 그 두 선수 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어떤 마인드의 힘을 굉장히 자기가 활용한다고 공공연하게 인터뷰에서 말하고 다니곤 합니다.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코너도 마찬가지지만 존 존스 얘기를 주요 해보자면 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 악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뭐 첫 번째로는 경기에서 상대방을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게 이깁니다. 상대방 무릎을 뭐 탈구시키는 그런 킥들을 날린다든지 팔꿈치나 어깨를 빼려고 한다든지 탈구시키려 한다든지 뭐 좀 선수 생명을 저해시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인 방법
그리고 악마 같은 방법으로 이기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금지약물 적발, 마약, 또 와이프 폭행, 임산부 뺑소니 이런 아주 악명 높은 범죄들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런 존스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진짜 악마 같은데 그냥 타고난 천재일 뿐이다. 쟤는 그냥 천재였기 때문에 성공했다. 저는 존스 인터뷰랑 팟캐스트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존스나 맥그리거가 좋지 않은 인성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그 마인드의 힘을 정말 잘 활용하는 선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존스는 원래 무직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겨가지고 원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막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클럽 가드 같이 뭐 아니면 페이가 좋지 않은 어떤 싸움 같은 거를 몇 푼 벌기 위해서 계약을 하러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존스가 어떤 이 마음의 힘과 관련된 영상들을 엄청나게 봤다고 합니다. 이런 명상과 시각화 그리고 현실화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에 관한 테드 강의라든지 어떤 뇌과학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봤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믿고 상상하고 생각하다가 우연찮게 UFC랑 계약을 하게 되고 또 UFC에서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계속 이기면서 챔피언이 되게 됩니다. 존스가 매 경기마다 그렇게 명상하고 상대방과 자신의 모습을 막 시각화하고 막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또 어떤 날은 정말 운동하고 나서 정말 깊은 명상에 빠졌는데 자신의 몸에서 어떤 날개가 돋아나면서 무한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경험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해요. 그게 생생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뭔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이 절대자라는 느낌을 받고 모든 시합들을 무자비하게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양아치 같은 선수조차도 이 마인드의 힘을 알고 있구나.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마인드의 힘을 어느 정도는 내가 이 마음의 힘을 믿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존스 같은 경우에는 램페이지 잭슨이라는 선수랑 그때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무자비하고 KO 펀치가 좋은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존스가 아무리 명상하고 시각화를 해도 맨날 꿈에 정말 골똘하게 생각하면 꿈이 해답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예전에 수학적 난제라든지 스포츠 선수들이나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합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길 방법이 생각이 안 났는데 꿈에서 새로운 기술이 떠올라서 해봤더니 이완기 선수까지 이기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듯 이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는데요. 우리가 잠재의식과 무의식,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뇌의 부분을 자는 동안 그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정보들을 조합해서 그 하나의 문제에 해답을 우리 뇌가 내놓는다고 합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존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무리 꿈에서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자기가 이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뭔가 시나리오를 다 해봤다고 해요. 근데 항상 1라운드에 KO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스가 생각해낸 방법이 그럼 이 시나리오들이 모두 맞아떨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면 뭐냐면 1라운드에 펀치를 썩지 말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어서 가자. 기어서 가서 상대방 선수가 나에게 펀치를 날릴 수 없게 하자. 정말 어떻게 보면 기발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모든 나오는 시나리오를 다 배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어갔는데 그 결과는 이제 압도적인 승리로 이어졌죠. 그 상대 선수가 굉장히 당황해서 펀치를 못 날렸고 존스가 좋아하는 레슬링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뭔가 이런 우리 잠재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그런 마인드의 힘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걸 달성하려다가 보면 이런 해답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길이 생겨나고 누군가가 조력자가 와서 갑자기 도와준다든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명확한 목표와 그 성공한 모습의 목표를 우리 마인드에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나이가 어느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황금 마티즈라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황금 마티즈 보이면 때리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황금색 마티즈가 지나가면 때립니다. 근데 그것처럼 그거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잘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뭐 파란색 차나 뭐 빨간색 차 아니면 여러분 지금 방 안에 뭐 녹색을 하나 찾아보시라고 하면은 수도 없이 많이 보일 겁니다. 평소에는 평소에는 아무 생각이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뭐 빨간색 차가 길에서 많이 보였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봐야지 하고 보면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보입니다. 제 방에도 전 녹색이 있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 뭐 로션도 녹색이고 책도 녹색이고 뭐 파일 저런 철 같은 것도 녹색이고 굉장히 갑자기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무의식이 평소에는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우리 무의식에 필터를 걸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엑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나요. 이것처럼 초록색을 생각하면 초록색들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명확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입하다 보면은 그 길이 보이고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상황,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아니면 새로운 방법, 이런 것들이 무한하게 떠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비전 보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목표를 100번 써라 라든지 맨날 말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쉬운 방법이 그냥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그 여러분들의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먼저 비전 보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이거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뭐 최근에 기억나는 걸로는 노엘이라고 피트니스 유튜버 중에 뭐 지금 한 500만, 600만 정도 되는 유튜버가 있는데, 노엘이라는 사람이 비즈니스 미팅을 가려고 하는데 그까지 갈 기름값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차비가 없어가지고 못 갈 위기에 처했다 해요. 그때부터 이거는 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한번 이 보드를 만들어서 그 사진을 붙였다고 합니다. 원하는 자동차, 원하는 집, 원하는 뭐 이런 것들, 목표들을.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 보니까 지금 다 이뤘다고 합니다. 어떤 그 억만장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자기가 지금 엄청 성공해서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창고를 뒤져봤더니 예전에 자기가 만들었던 비전보드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비전보드에 자기가 그림을 그렸었나 사진을 붙였나 그랬는데 그게 자기 집의 모습이랑 똑같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듯 비전보드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명확한 그림을, 모양을 찾을 수도 있고요. 저택 같은 경우를. 아니면 뭐 여러분이 포토샵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갖고 싶거나 되고 싶은 그 집의 어떤 사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붙여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보다 이미지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면은 더 깊게 각인될 수 있고, 더 나아간 방법으로는 외국의 700만 유튜버인데 리즈라고, 그 사람은 자기의 성공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새 틱톡 릴스 같은 거 만들기 쉽잖아요. 거기에 노래랑 음악을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잠재의식이 그냥 평이한 말보다 어떤 강렬한 감정이 동반될 때 좀 더 우리 의식 속에 깊게 각인되고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있었던 자잘한 일은 기억 안 나지만 강렬하고 어떤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기뻤거나 그런 기억들은 마음속에 하나씩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강렬한 기억을 심어주면은 그 잠재의식에 좀 더 각인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뮤비를 만들어서 그렇게 매번 그 1분이 안 되는 그거를 돌려봤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핸드폰 배경에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도 실행을 안 할 거예요. 아무래도 저도 그랬고요. 그거 이미지 언제 찾아서 종이로 언제 붙이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가족이랑 사니까 제 목표 같은 거를 남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이고 싶지가 않잖아요. 내 방이 있지만 뭐 부모님이 방에 한 번씩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나만 알고 싶은데 그 사진을 붙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낸 방법이 핸드폰 배경 화면을 지정하는 거였습니다. 비전보드보다 더 자주 보는 게 우리 핸드폰 화면 아닙니까? 맨날 열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이미지 3개 정도를 핸드폰 화면에 지정해서 그걸 매일 보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쉽잖아요. 이거 인터넷에 구글에 그냥 검색만 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종이 있으면 그거를 딱 넣어놓고 이거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차를 탄 기분은 어떨까? 이거를 운전해서 가면은 어떤 기분일까? 촉감은 어떨까? 이거의 이미지는 어떨까? 그런 거를 생생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과 촉감과 그걸 상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머릿속에 각인된 이미지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잠재의식 속에 넣어 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관한 연구는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입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목표를 골똘하게 생각해 보다 보면은 잠에서 대답을 내준다 이런 것처럼, 아니면 아까 빨간색 마티즈를 생각하면 황금색 마티즈를 생각하면 황금색 마티즈가 많이 보인다 이런 것처럼은, 왜냐하면 자는 동안은 전두엽이 억제되면서 우리 잠재의식의 이런 무의식을 전두엽이 평소에는 그 잠재의식을 억제하는데 그 꿈에서는 그게 해제가 되고,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좀 나타날 수 있고 인정부 인출이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필터를 걸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수많은 유명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찾아봤을 때 다 일맥상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유튜브에 찾으시면 흔하게 나올 수 있고 저도 제가 영상 밑에 링크를 달 수 있으면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어떤 정말 원하는 목표를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런 거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안 할 게 뭔가 도대체.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활용합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달성하기 도움된다는 건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미신이든 과학적인 거든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정도 집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거는 이미 솔직히 말하면 수많은 성공 사례들도 있고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좋아 나 목표도 정했고 잠재의식이 생겼어. 근데 안 일어나던데 어떻게 일어나게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행동. 네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했는데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하냐? 목표는 생겼는데 난 이렇게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하고 어떤 몰입에 뭔가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해야만 어떤 연쇄작용들이 일어나면서 뭔가 현실로 나타나고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누워만 계시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관련된 활동이면 좋은데 관련된 내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나가서 행동하시고 열심히 해보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를 머릿속에 그리고 관계없는 활동이라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를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뜬금없는 뚱딴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의 무의식은 알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우리의 마인드가 어떤 세상과 연결되어서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로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관련 없어 보이는 행동이라도 뭐라도 열심히 하시고 바깥에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대신 그 뭔가 목표를 계속 마음에 깔아두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연관된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제가 원하던 사람이라든지 원하던 상황을 전혀 우연히 원하지 않았을 때 얻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목표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적으로 다른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업가들은 어떤 그 본능과 직감을 따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 뭔가 마인드의 힘을 믿는 거죠. 뭔가 내가 끌리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직감과 본능에 따라서 선택한 결정이 더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직감을 믿어라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결승골 같은 걸 넣었을 때 이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우리처럼 야 저걸 왼발로 때릴까 오른발로 때릴까 머리로 때릴까 고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민하면은 실패해요. 근데 감각으로 때리는 거죠. 그 본능, 그 정말 집중된 상태에서 나오는 그 본능이요. 저는 그 직감과 육감이라는 게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지만 아직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뭔가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감으로 직관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우리의 뇌 속에서 그 방대한 빅데이터들이 알아서 조합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감각이 뭔가 그 직감이라든지 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 보면 쎄하다든지 이 사람하고는 뭔가 느낌이 안 맞다든지 아니면 이 일은 이유 없이 느낌이 좋다든지 이성적으로는 여기 가는 게 맞은데 여기가 가고 싶다든지 그런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잘 활용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직감을 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저희의 인생에 살아온 빅데이터 같이 뭔가 우리 뇌 속에 형성이 되어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 무조건 행동을 해보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려봤는데 저도 이런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도록 잘 설명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울증을 이렇게 낳게 된 계기가 뭔가 이런 부분, 내가 아직 할 수 있고 이런 성공의 방법이 있구나, 이런 마인드의 힘이란 게 있구나 라는 걸 믿고 나서부터 뭔가 좀 내가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원하는 목표가 생기고부터 좀 우울증이 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좋아져도 그 마지막 뿌리는 뽑히지 않았는데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구나라고 믿는 순간 저는 그 우울증이 좀 많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삶이 뭐 힘들고 벅벅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인생에 있어서 하고 싶은 뭔가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추구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거라면 그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과정이어도 예를 들어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한테는 그 축구 훈련이 힘들지만 즐거울 거고요. 뭐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그리는 무언가를 믿으시고 자신을 정말 믿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지 못했던 거는 자신을 못 믿어서라고 생각해요. 먼저 이 믿음을 바꾸는 게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은 된다는 가능성을 믿기 시작해야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거잖아요.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믿고 뭔가 나아가면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고 자신을 믿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누구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 자신을 그래서 스스로 믿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기 힘들고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는 이런 방법들을 몰랐고 단순히 공부 잘하는 게 뭔가 평범한 가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길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의 병이 생겨서 그거에서 길에서 이탈한 순간 저는 인생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봤자 최대 맥스 난 대기업 가는 게 최대 아닌가? 근데 그런 것도 못 갈 거고 이제는 인생의 길이 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말 생각해보세요. 야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어? 야 현실을 생각해야지. 뭔 허무맹랑한 소리야. 그 말만 듣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나아질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 현실의 말,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어차피 미래는 당에 정해져 있고 뭐 금수저는 금수저가 되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사람들, 행복한 환경의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만 되고 나머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확률과 이론에 의한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쌓여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이뤄내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된다는 걸 믿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된다는 거 하나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라는 생각도 드실 수가 있을 거고 제 말을 듣고 뭔가 한 번이라도 뭔가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원하는 걸 이루시는 삶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뭐 큰 목표를 이걸 통해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이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도 다양한 이걸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뭔가 다양한 시도와 뭔가 경험도 할 수 있었고요. 그 전까지는 뭔가 죽은 것 같은 삶이었어요. 그냥 남들 하라는 거 다 하고 억지로 대학 가고 억지로 대학 가서 수업 듣고 근데 성과가 억지로 해도 좋아도 결국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막 인생은 정말 시궁창인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새로운 뭔가 이 마인드 힘과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유명인 스포츠 스타들, 뭐 유튜버들 그러면서부터 제가 인생에 희망이 생기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경험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걸 이루지는 못했지만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을 믿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원하는 목표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빼놓아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저는 이제 비전보드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목표를 간결한 한 문장으로 먼저 만드세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그거를 간단한 문장으로 새겨야만이 계속 반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 뭐뭐를 이렇게 달성했다 라든지 나는 이렇게 한다 라든지 뭔가 그래야만이 되뇌기가 쉽고
처음에는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결국은 추려집니다. 저도 막 여러 가지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목표는 너무 과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딱 그 목표가 정해집니다. 계속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뭘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목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그리고 아니면 목표를 정하고 한번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런 감이 옵니다. 순간 아, 이 정도 목표로 설정해 보자. 어쨌든 이 어떤 목표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게 끌어당김이든 뭔가 뭐든 간에 현실, 물리적인 현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을 두고 또 너무 먼 시간, 1년, 2년이 넘어가면은 또 내가 그동안 그게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거라도 내가 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간의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추구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루어지겠다라는 감이 오실 수도 있고요. 아, 조금 목표를 수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으면 이루어졌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거든요. 종이에 적어서 붙여놓고 매일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노트 앞장에 적어놓다든지 하면 이렇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중에 카카라고 정말 잘생긴 미남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청소년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가 마비가 됩니다. 이건 저는 다 있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는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카카가 그래서 병실에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거의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의사가 다시는 축구 못하고 걸을 수도 없다고 했대요. 근데 카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우리는 자신의 마인드를 믿는다면 크리스찬들은 그 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신을 믿고 자기는 걸을 수 있다고 믿었고 자기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할 10가지 목표를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10가지 목표를 적었답니다. 그리고 카카가 그거를 뭐 5년 정도인가 예상을 했는데 그 5년이 되기 전에 그 목표를 싹 다 이뤘습니다. 카카는 뭐 브라질 국가대표도 되고요. 월드컵 우승도 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상도 받았고요. 뭐 모든 그 종이에 적혀진 10가지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뭐 적어서 이루어졌다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고요. 저는 그 적는다는 게 이 내 손의 이 감각을 이용해서 목표를 적고 그거를 매일 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으면 이루어진다. 그냥 제 생각 유튜브만 치셔도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그런 축구선수 카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스포츠 예를 들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저한테는 저도 목표를 수첩에 적었고 또 그거보다 또 더 자주 노출되는 게 핸드폰 배경화면이기 때문에 적는 것만큼 생생한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배경화면을 그렇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참 긴 영상이 된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고 제가 제 유튜브를 성장시키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이 방법이 통한다는 거를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믿고 같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